오늘 체크아웃 하시는 분이 계셔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은 지금 미리 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자료들하고 컴퓨터하고 챙겨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저 지난번에 영상으로 보여드렸었는데 님시티입니다. 있죠. 난 모습은 이렇습니다. 정면이 에어포트 프라자.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옛날에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골프 연습장이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망했습니다. 여기 골프 연습장 있을 때는 그래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아마 축구장인가로 바뀌어 있죠 아마. 자, 이 고가도로 우측으로 가면 항동이고요. 미치도로 제가 넣어드릴 텐데 저 왼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입니다. 1년 주택계약을 1년 하신 고객이신데 이제 11개월 그러니까 한 달 남겨놓고 이제 한국으로 철수를 하시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데파짓 그러니까 한국말로 보증금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데파짓이 2달치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한 달 더 있으면 보증금 데파짓에서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계약 기간을 못 채워서 이제 한 달치만 빼고 이제 한 달치 환불을 받으시면서 이제 전기수도 그 다음에 내부 체크하고 이렇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계약 기간을 못 채우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데파짓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임대인들은. 그게 지금 뭐 보증금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니까 임대료 보증금을 낸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데파짓은 여러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해약금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집에 파손이 일어나던가 아니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 안에서 해결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 데파짓 이상의 수리비가 나오면 그것도 보상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2달치 내놓은 게 있으니까 뭐 그 안에서 다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아주 나쁜 선례로 뭐 임대료 15,000바트인데 그러면 데파짓을 2달치 냈으니까 30,000바트이 있는데 내가 자동차로 대문 들이받으면서 내 집에 벽을 들이받았다. 근데 수리비가 40,000바트, 50,000바트 나왔다. 그러면 그 데파짓 30,000바트에 나머지 금액 추가시켜서 그렇게 돈을 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파짓 안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하던 그 안에서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을 못 채우게 되면 그 데파짓은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제 계약 그 파기에 대한 책임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좀 불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편을 들어드리려고 해도 편을 들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계약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개인적인 사정을 저희가 임대인한테 잘 설명을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뭐 좋은 임대인, 나쁜 임대인, 뭐 누구는 다 돌려줬다는데 뭐 이런 식으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라서.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임대료 같은 거 예를 들어 볼게요. 임대료를 15일마다 내야 되면 계약서에 15일 이전에 그러니까 뭐 10일에서부터 14일 뭐 그 안에 임대료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선납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한국 분들은 아예 뭐 하루 이틀 늦으면 어때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계약상에는 그 계약 위반입니다.
그 임대인들 중에 그거 가지고 민감하게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계약서 항목을 잘 보시면 늦으면 하루에 얼마, 뭐 예를 들어서 300밭, 500밭 이런 식으로 그 벌금을 내게끔 그 항목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그 적어달라고 하는 임대인도 계셨었고, 근데 뭐 저는 이제 가능하면 이제 그렇게 그걸 안 집어넣게끔 유도를 하지만, 그래도 실제로는 그건 당연히 그 안에 내야 되는 거고, 아 그걸 이해를 못 해주냐, 그 태국 임대인 나쁘다, 이게 아니고요. 그건 당연히 그래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그 금융실명제라서 보내면 사람 이름 다 찍히니까. 근데 여기는 그게 금융실명제가 아니어서 그 확인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통장에 이름이 안 찍힙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뭐 내 상황대로 아 내가 하루 이틀 늦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 처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따져보면 아니 그러면 하루 이틀 미리 보내는 거는 안 되나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도착했고요. 이제 체크아웃 절차 밟게 됩니다. 자, 거kun가 이렇게 해서 아 요즘 이제 머리가 나빠져서 자꾸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아스트라 콘도 쪽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서 전기수도 뭐 이렇게 정산한 거는 제가 이제 여기 영상에 표로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 주택의 장점은 저렇게 고속도로 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갈 때 이렇게 뒤쪽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나이트 바자 쪽이나 시내 쪽으로 바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쪽 영상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자 이렇게 뒷길로 저기가 아스트라 콘도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내시는 동안에 뭐 크게 문제 없으셨고, 물론 이제 주택이 콘도랑 좀 달라서 소소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불편하신 부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래도 뭐 나름 다 잘 아무 문제 없이 무탈하게 지내시다가 나가시고 이제 오늘 저녁 때 이제 한국으로 이제 출국하십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창끝안이죠. 아스트라 콘도 이렇습니다. 어느 주택이든 장단점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임대료를 기본으로 하니까, 만약에 임대료 걱정 없이 뭐 나는 뭐 4만 밭, 5만 밭도 좋고 3만 밭도 좋고 뭐 집만 뭐 좋으면 괜찮아요 이러면 선택의 폭이 많아지지만, 그게 아니면 선택의 폭이 좀 줄어들죠. 자, 저렇게 오른쪽으로 해서 가면 창크란이고요. 요렇게 뒤쪽으로 요렇게 오시면, 요렇게 나가면 이제 저쪽 옛날 맵빙 호텔이었는데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제 그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쪽 뒷길도 알아두시면 좋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또 나이트 바다 쪽으로 가죠.
여기가 관광지처럼 새로 개발해 놓은 곳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진짜 자꾸 이름을 까먹네요.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여기도 소개시켜 드렸었던 적이 있죠. 저는 여기를 옛날 모습을 기억을 하고 있어서 여기는 잘 오게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제 시내 성곽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이쪽 왼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그 토요마켓 있는 그 골목으로 나오거든요. 이쪽 왼쪽 오른쪽 해서 그 서양 사람들이 많이 사는 저렴한 콘도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게스트하우스, 이런 저렴한 곳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정면에 보이는 게 아마 두앙따완 호텔일 것 같은데, 그쵸? 그리고 왼쪽이 옛날에 맷빙 호텔이었는데 지금 이름이 바뀌었고요. 자, 새로 공사를 해서 저렇게 근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성곽 오른쪽 아래 모서리 쪽으로 가는 거죠. 이 뒤쪽이 나이트 가자입니다. 지금 이쪽 보시면 도서관 있고, 도서관이란다. 그 서점. 이제 아는 길들이실 거예요. 이렇게 날씨 좋죠. 네. 날씨 진짜 좋습니다. 이제 체크아웃 하시고 얘기를 좀 오랫동안 나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분들을 만나면 자꾸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막 일부러 찾아뵙고 연락하고 이런 거 못 하는데, 저희가 일하면서 지내시는 동안에 문제 없이 해결을 가능하면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케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정산할 때까지 저희가 책임을 집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100% 내 마음에 들 수는 없겠지만 계약서 안에서 내가 크게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 피해는 당하지 않으시게끔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치앙마이 게이트죠. 그러니까 성곽 그 사각형 아래 남문입니다. 이쪽이 토요마켓 열리는 곳입니다. 결국에는 영상을 찍다,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 원래 목적은 부동산 주택 임대 하셨다가 체크아웃 하시는 분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다, 얼마가 들었고 얼마 보증금 돌려받았고 이런 사례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찍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나오다 보면 또 거리 영상이 됐죠. 여기가 뒤쪽이 치앙마이 게이트였고요. 여기가 이제 토요시장이 열리는 곳입니다. 토요일 날은 또 여기서부터 이제 쫙 사람들로 꽉 차죠. 이렇게 업무가 끝나고 다시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서 또 나머지 정리하고 또 밀린 일들이 있어서 또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더 갈까요? 조금 더 가면 이제 왼쪽 모서리고요. 지도상에서 성의 왼쪽 모서리.
이제 저쪽 길 건너편으로 넝부아캇 공원이 나올 거고요. 이쪽 정면이 피만티에 골프장이죠. 이제 이쪽 길들은 뭐 아시는 분들, 치앙마이 한 번이라도 와보신 분들은 이제 이 길은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저기서 우측으로 가면 림마네민이고요. 여기가 넝부아캇 공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시 왼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왼쪽으로 내려가면 처음에 영상이 시작됐던 님시티입니다. 이렇게 정면에 보이는 게 저 끝에가 에어포트 프라자 센탄 로빈산입니다. 골드스타, 한국분들이 제일 많이 가는 가라오케죠. 옛날에 마사지샵도 있었는데 마사지샵은 없어졌습니다. 참 저 골드스타도 스토리가 많은 곳인데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초에 한국분이 이제 만드셨었는데 여러가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처음에 첫 영상하고 이어지죠. 결국은 영상이 한 바퀴 뺑 도는 영상인데요. 도요타 매장이 있고요. 도요타 슈어 중고차 매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 빨간 간판이 님시티입니다. 님시티 쇼핑몰이고요. 님시티 몰이죠. 여기 왼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영상에서도 소개시켜 드렸던 님시티입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편집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